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걷지도 못하고 옷도 스스로 입지 못하며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며 보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20년 넘게 척추 재활 전문의로 일해왔으며 올해 73입니다. 저는 아직도 일주일에 6일 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년 전 제가 발견한 사실이 노화에 대한 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이 저를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80세 이상 인구의 70%가 심각한 척추 압박을 겪고 있지만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전혀요. 그분들은 허리 통증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균형을 잃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숨을 깊이 쉬기 어려운 것이 70세 이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운동 능력을 훔치고 장기를 짓누르며 남은 평생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게 만들 치명적인 낙상을 준비시키고 있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3년 전 82세 여성 한 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씨 할머니셨습니다. 가벼운 요통을 호소하며 오셨는데 별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머니의 척추를 검사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척추뼈들이 너무 심하게 압박되어 상체가 거의 8cm나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8cm요. 폐가 확장할 공간이 30%나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장이 눌려 있었습니다. 뇌의 균형 감각 기관은 머리가 더 이상 몸과 제대로 정렬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자기 나이치고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 병원에 오는 70세 이상 환자들을 전부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유로 오신 분들도요. 제가 발견한 것들이 저를 밤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80세 이상 환자 10명 중 7명이 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척추가 무너지고 있었는데 본인들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압박은 너무나 천천히 밀리미터씩 해마다 진행되어서 몸이 거기에 적응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압박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환자가 넘어집니다.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병원에 갑니다. 다시는 걷지 못합니다. 저는 이 패턴을 매달 봅니다. 넘어진 후 환자가 오면 가족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걸어 다녔는데, 독립적이었는데. 그러면 저는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어제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척추가 10년 동안 무너지고 있었는데 아무도 경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저를 위해 한 가지 해주십시오. 가능하시면 일어서 보십시오. 손을 머리 꼭대기에 올려보십시오. 이제 손을 목 뒤쪽으로 내려보십시오. 목이 앞으로 굽어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후두골 밑부분을 살짝 눌러보십시오. 그곳이 아프십니까? 그곳을 누르면 약간 어지러우십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척추는 이미 위험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척추가 압박되면 단순히 요통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척추는 여러분 몸의 모든 신경신호가 지나가는 중앙 고속도로입니다. 척추뼈들이 압박되면 다리 균형, 방광, 소화, 심지어 정신적 명료함을 조절하는 신경들을 누르게 됩니다. 환자들이 제게 와서 머리가 멍하고 혼란스럽고 건망증이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척추 압박을 풀어주면 정신적 혼란이 몇 주 안에 사라집니다.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압박된 척추뼈가 뇌로 가는 혈류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척추 압박의 원인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그냥 중력과 시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10%에 불과합니다. 진짜 범인은 여러분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하는 어떤 것이고 그것이 노화보다 훨씬 빠르게 여러분의 척추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저는 여러분의 척추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미 위험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척추뼈의 압박을 풀기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서울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사용한 정확한 프로토콜이며 이미 8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지금 당장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박수민 박사이고 여기 서울에서 척추 재활 전문의로 일한 42년 동안 제가 지금 여러분께 밝히려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오해받는 질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80세 이상 인구의 70%가 지금 이 순간 척추 문제를 안고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천천히 장기를 짓누르고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며 척추뼈 하나씩 독립성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입니다. 노인 여성 한 분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납니다. 전에 10,000번도 더 했던 것처럼 침대에서 일어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리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닥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도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이. 척추가 15년 동안 압박되어 왔고 마침내 신경 손상이 완전해진 것입니다. 이 정확한 시나리오가 지난달에만 제 병원 환자 3분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세요. 손을 목 뒤에 대보세요. 거기서 느껴지는 뼈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이제 천천히 고개를 뒤로 젖혀보세요. 뻣뻣함이 느껴지시나요? 무언가 갈리는 소리가 들리나요? 고개를 뒤로 젖힐 때 약간 어지럽거나 균형이 안 잡히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당신의 척추는 이미 위험지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척추 문제를 몸의 다른 모든 것과 분리된 것처럼 취급합니다. 의사 한 분은 심장을 검사합니다. 다른 의사는 혈압을 확인합니다. 또 다른 분은 관절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것들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척추는 단순히 뼈가 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의 모든 신호가 지나가는 중심 통로입니다. 척추뼈가 단 Gm만 압박을 받아도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폐가 완전히 확장되지 못해서 매 호흡마다 산소를 15%덜 받게 됩니다. 소화기관이 눌려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정원 호스처럼 꺾여서 이름을 잊어버리고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 27년 동안 부산에서 인천, 그리고 여기 서울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4,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분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분들의 척추를 측정했습니다. 그분들의 쇠약해지는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척추 압박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계속 쌓이는 3가지 특정한 기계적 고장 때문에 발생하는데 현대의학은 이것들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장은 제가 전방머리 붕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역, 공원, 경로당 어디든 둘러보세요. 머리가 어깨보다 앞으로 튀어나온 노인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세어보세요. 머리가 앞으로 1인치 나갈 때마다 경추에 10파운드의 추가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것은 추정이 아닙니다. 물리학입니다. 머리의 무게는 약 11파운드입니다. 척추 위에 제대로 균형이 잡혀 있으면 목 근육은 거의 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3인치만 앞으로 나가도 목은 갑자기 41파운드의 무게를 지탱하게 됩니다. 매일, 매시간, 수년 동안. 2번째 고장은 흉곽 동결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각 갈비뼈 사이에는
매 호흡마다 확장되고 수축되어야 하는 작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앉아있고 구부정하게 있고 몸의 한쪽을 더 사용하면 이 근육들이 굳어버립니다. 흉곽이 딱딱한 통이 되어버립니다. 갈비뼈가 움직이지 못하면 척추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척추가 움직이지 못하면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가 영양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디스크들은 건강하고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오래된 스펀지처럼 말라서 무너져 내립니다. 세 번째 고장,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을 휠체어를 타고 제 병원으로 오게 만드는 것인데 골반 고정입니다. 골반은 전체 척추의 기초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진찰했고 70세 이상 사람들의 83%가 골반이 뒤로 기울어져서 그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뒤쪽 기울기는 전체 척추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위에 모든 척추뼈가 보상해야 합니다. 허리가 너무 많이 휩니다. 등, 윗부분이 앞으로 굽습니다. 목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몸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당신의 척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담당 의사가 알려주지 않는 진짜 원인입니다. 50대와 60대에 이르렀을 때 척추에 너무 천천히 일어나서 하루하루는 느낄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등의 각 척추뼈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하는 작은 쿠션이 있습니다. 서로 겹쳐 쌓인 부드러운 베개라고 생각하세요. 이 디스크들은 젊을 때는 물과 영양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이 디스크들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수분 함량을 잃습니다. 점점 더 얇아집니다.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디스크들이 압박되고 수축되면 척추뼈 사이의 공간이 줄어듭니다. 척추가 말 그대로 짧아집니다. 40세 때보다 3cm 작아진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압박은 전신에 걸쳐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척추뼈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이 신경들은 모든 것을 제어합니다. 균형을 위해 다리로 신호를 보냅니다. 내부 장기를 조절합니다. 심지어 뇌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신경들이 압박을 받으면 신호가 약해지거나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것이 일어설 때 어지러운 이유입니다. 이것이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에 힘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5분 전에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러움은 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약함은 단순한 근육 손실이 아닙니다. 기억력 문제는 치매가 아닙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압박된 척추가 중요한 신경을 누르는 것에서 나옵니다. 강남에서 오신 74세의 여성 환자 이 씨가 계셨습니다. 딸의 양쪽 부축을 받으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 느낌 없이 10m도 걷기 힘드셨습니다. 3군데 다른 병원을 다녀오셨습니다. 심장을 검사했습니다. 비싼 스캔으로 뇌를 검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의사들은 그냥 나이 탓이라며 보행기를 주었습니다. 이 씨를 진찰했을 때 저는 똑바로 서시라고 한 다음 척추의 곡선을 측정했습니다. 등 윗부분이 18도 앞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목이 아래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눌렀을 때 척추뼈 사이의 특정 지점을 부드럽게 눌렀을 때 그녀는 다리로 쏘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어디에서 압박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척추가 균형과 다리 힘을 조절하는 신경을 짓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환을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압박은 단순히 균형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척추에는 자율신경계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기능들을 조절합니다. 소화 기능, 혈압, 호흡 효율, 방광 조절 등입니다. 등의 중간 부분인 흉추가 압박되면 소화기관으로 가는 신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분들이 만성 변비나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문제로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위장이 아닙니다. 압박된 척추가 장으로 가는 신경 신호를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 부위인 경추가 정상적인 곡선을 잃고 앞으로 압박되면 척추 동맥을 통한 혈류가 제한됩니다. 이 동맥들은 목뼈의 작은 구멍을 통해 뇌로 직접 연결됩니다. 목이 압박되고 앞으로 기울어지면 이 동맥들이 구부러진 정원호스처럼 꺾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사고력이 흐려지는 원인입니다. 이것이 어지러움의 원인입니다. 심한 경우 뇌가 적절한 혈류를 받지 못해 굶주리기 때문에 뇌졸중 위험에 기여합니다. 지금 당장 목 뒤를 만져보세요. 뼈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나 튀어나온 날카로운 부분이 느껴진다면 경추가 이미 심각한 압박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경고 신호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다발성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복잡한 용어는 잊으세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척추가 안쪽으로 무너지고 있으며 신경과 혈관을 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매달마다 손상은 더 심해지고 회복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척추 압박의 가장 위험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침묵의 재앙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앉아서 제 말을 듣고 있는 동안에도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척추가 단 3mm만 압박되어도 내부 장기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폐가 완전히 확장될 수 없습니다. 소화기관이 비틀린 수건처럼 짜집니다. 혈관이 누군가 밟은 정원 호스처럼 꺾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해부학적 현실입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척추는 단순히 뼈들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척추뼈 사이에는 쿠션과 같은 부드러운 물질로 만들어진 디스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쿠션들은 수분을 잃고 납작해집니다. 이것은 정상적이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 교과서가 충분히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디스크들이 압박되면 전체 몸통이 짧아집니다. 단순히 키만이 아닙니다. 모든 장기가 들어있는 내부 공간이 작아집니다. 섬세한 물건들로 가득 찬 상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상자를 10% 작게 만드는데 내용물은 여전히 안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것이 함께 짓눌립니다. 이것이 정확히 척추가 압박될 때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심장이 완전히 뛸 공간이 줄어듭니다. 폐가 완전히 부풀어 오를 공간이 줄어듭니다. 위와 장이 음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공간이 줄어듭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이씨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소화불량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5명의 다른 소화기내과 의사를 만났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내시경, 초음파, 복부 CT 촬영까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의사들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말하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약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마침내 저에게 왔을 때 저는 그녀의 자세를 한번 보았습니다.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었습니다. 머리가 몸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등 윗부분에 눈에 보이는 혹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척추를 측정했습니다. 그녀의 체격이 나타내는 정상 키와 비교했을 때 몸통에서 4cm의 키를 잃었습니다. 4cm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내부 장기들이 자연히 설계한 것보다 4cm 짧은 공간에 압박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녀를 제 감압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했습니다. 3주 만에 소화불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위를 치료해서가 아닙니다. 위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소화기내과 의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은 간단합니다.
그녀의 문제는 결코 위가 아니었습니다. 위를 짓누르는 척추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연쇄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압박된 척추는 온몸에 도미노 효과를 만듭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단계별로 나열하겠습니다. 첫째, 호흡이 얕아집니다. 갈비뼈가 완전히 확장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혈류로 들어가는 산소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산소가 줄어들면 뇌의 기능이 느려집니다.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항상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단순히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계적 압박으로 인한 산소 부족입니다. 둘째, 소화가 실패합니다. 위, 장, 간이 짜입니다. 음식이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변비가 생깁니다. 복부 팽만이 생깁니다. 위가 물리적으로 확장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식욕을 잃습니다. 덜 먹기 시작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약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계적 압박입니다. 셋째, 순환이 악화됩니다. 척추를 따라 흐르는 주요 혈관들이 압박됩니다. 다리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발이 차가워집니다. 무감각이 생깁니다. 밤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의사는 순환이 나쁘고 아마도 당뇨병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혈관을 조이는 압박된 척추입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균형 시스템이 실패합니다. 목 안쪽 척추끝 꼭대기에는 신체가 공간에서 어디에 있는지 뇌에 알려주는 작은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 센서들을 고유수용기라고 합니다. 당신의 목뼈가 압박되면 이 감각 센서들이 뇌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더 이상 신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몸이 불안정해집니다. 난간을 붙잡게 됩니다. 계단이 무서워집니다. 넘어집니다. 이것은 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 약화도 아닙니다. 압박된 목뼈가 균형 감각 센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학 용어는 경추 고유감각 기능장애입니다. 이 용어를 기억하세요. 경추는 목을 의미합니다. 고유감각은 위치 감각을 의미합니다. 기능장애는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목의 압박이 위치 감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인들이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여러분에게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는 숨겨진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척추 압박에 숨겨진 위험과 그것이 어떻게 몸 내부에서 조용히 신체를 파괴하는지 이해하셨으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 접근법을 여러분이 시도했던 다른 모든 것과 구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20년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실제 해결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척추가 그냥 뼈들이 서로 위에 쌓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각 척추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들은 특수젤로 채워진 물풍선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이 풍선들이 통통하고 가득 차 있습니다.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합니다. 뼈들 사이에 공간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디스크들이 수분 함량의 40%를 잃습니다. 80세가 되면 원래 크기의 절반 이상이 줄어듭니다. 척추가 말 그대로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밀리미터씩 해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각 척추뼈 사이로 나가는 신경들이 눌립니다. 정원용 호스를 상상해 보세요. 호스를 밟으면 물이 제대로 흐를 수 없습니다. 신경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가 약해집니다. 장기에서 뇌로 돌아오는 신호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것이 어지러운 이유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잃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방광을 완전히 비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별개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하나의 단일한 문제입니다. 척추 압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각 증상을 따로따로 치료합니다. 어지럼증 때문에 이비인후과에 갑니다. 약을 줍니다. 방광 문제로 비뇨기과에 갑니다. 다른 약을 줍니다.
기억력 문제로 신경과를 갑니다. 더 많은 약을 줍니다. 아무도 척추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간단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가? 저는 15년 전 강남구에서 온이 씨라는 78세 여성을 치료할 때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양쪽에서 부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11명의 다른 의사들을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11명이요. 각각이 다른 진단을 내렸습니다. 뇌의 문제, 다리 근육 약화, 초기 치매, 과민성 방광, 우울증. 매일 14가지 다른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14 아래의 약이요. 저는 그녀의 척추 높이를 측정했습니다. 40대 때 최고 키에서 무려 4cm를 잃었습니다. 4cm는 엄청난 디스크 압박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증상에 집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척추에 다시 공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수술 없이 어떻게 척추에 공간을 만들 수 있나요? 모두가 그녀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귀에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골든타임 정보입니다. 척추 디스크를 제소할 수 있습니다. 척추뼈를 자연스럽게 감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올바른 순서로 3가지 특정한 것들을 해야 합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표적 척추 호흡. 이것은 일반적인 호흡이 아닙니다. 횡격막을 사용하여 깊게 숨을 쉬면 흉곽에 음압이 생깁니다. 이 음압은 실제로 침윤이라는 과정을 통해 척추 디스크로 액체를 끌어당깁니다. 매일 아침 아무것도 먹기 전에 정확히 7분 동안 이 특정 호흡 기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단단한 표면에 등을 대고 똑바로 눕습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놓습니다. 코로 천천히 5박자 동안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이 아닌 배만 팽창시킵니다. 3박자 동안 참습니다. 입으로 7박자 동안 숨을 내쉬며 배꼽을 척추 쪽으로 밀어냅니다. 배 위의 손은 움직여야 합니다. 가슴의 손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7분 동안 반복합니다. 두 번째, 하루 종일 자세 재설정. 2시간마다 척추 정렬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섭니다. 발 뒤꿈치가 벽에 닿게 합니다. 엉덩이가 벽에 닿게 합니다. 경합골이 벽에 닿게 합니다. 머리 뒤가 벽에 닿게 합니다. 이 자세를 90초 동안 유지합니다. 이것은 신체의 적절한 정렬이 어떤 느낌인지 상기시킵니다. 근육은 기억력이 있습니다. 압박되고 앞으로 구부러진 자세를 학습했습니다. 재훈련해야 합니다. 2시간마다 90초입니다. 휴대전화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이 모두가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척추 감압 자세로 잠을 자야 합니다. 이제 척추가 이미 위험구역에 있다는 5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섹션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각 신호를 설명할 때 여러분의 몸을 확인해 주세요. 발견한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제가 보이지 않는 구부정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서 거울로 걸어가세요. 옆에 자신을 보세요. 귀가 어깨, 바로 위에 위치해 있나요? 아니면 귀가 앞으로 이동했나요? 단 3cm라도요? 70세 이상 재환자 대부분은 이런 앞으로 기운 머리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생기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1cm 이동할 때마다 척추는 추가로 4kg의 압력을 지탱해야 합니다. 즉, 머리가 단 5cm 앞으로 이동했다면 목은 매일 20kg의 추가 무게를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속적인 압박은 목과 상부의 척추뼈를 천천히 짓누릅니다. 강남에 사는 이 씨 부인이 두통을 호소하며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머리 위치를 측정했을 때 머리가 앞으로 7cm나 이동해 있었습니다. 7cm입니다. 깨어있는 매 순간 척추가 28kg의 추가 하중을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통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세가 그렇게 극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키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바지가 길어진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5년 전에는 딱 맞았던 바지를 다시 줄여야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옷감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키가 작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노화로 인해 어느 정도 키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키가 3cm 이상 줄었다면 척추가 위험할 정도로 빠르게 압박되고 있는 것입니다.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개입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5cm 이상 줄어들면 손상을 되돌리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분당에 사는 최애 씨라는 환자분이 8년 동안 6cm가 줄어든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상 검사를 해보니 3개의 디스크가 무너져 있었고 척추관 협착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시점까지 단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갑자기 나타나는 화장실 급박감입니다. 이 연관성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의사들은 절대 이것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부 척추가 압박되면 방광과 장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갑자기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특히 밤에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때때로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압박된 척추가 그 중요한 신경들을 누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성의 전립선 문제나 여성의 약한 방광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척추 응급 상황입니다. 수원에 사는 76세 박 씨 부인을 치료했는데 매일 밤 5번씩 일어나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주치의는 나이 때문에 정상이라고 말하며 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약은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하부 요추에 심각한 압박을 발견했습니다. 8주간의 감압 치료 후 다시 밤새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척추가 신경을 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균형 잡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멈추십니까? 피곤하지 않은데도 계단을 오를 때 벽을 잡으십니까? 연석에서 내려올 때 순간적으로 불안함을 느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다리 힘이 약해진 것으로 치부합니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압박된 척추가 뇌와 다리 사이의 신호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의 신체가 공간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고유감각 신경이 척추를 통해 지나갑니다. 그 통로가 압박되면 뇌는 지연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느끼는 그 주저함은 뇌가 신체 위치에 대한 불완전한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인들이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다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척추가 뇌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전에 사는 79세 김 씨가 6개월 동안 3번 넘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요양시설에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간 척추에 심각한 압박을 발견했습니다. 감압 치료 후 균형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5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경고 신호는 오후의 정신적 혼미함입니다. 점심 식사 후 사고가 불분명해지거나 오후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혼란스럽거나 졸리다면 압박된 척추가 뇌로 가는 혈류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현재 수백만 명의 노인들의 척추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병원에서 매일같이 보는 것인데 완전히 예방 가능한 일이기에 가슴이 아픕니다. 앉는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앉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앉는 것이 아닙니다. 단 10년 만에 척추뼈를 최대 3cm까지 압박하는 부드러운 가구와 머리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의 치명적인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부드러운 소파나 쿠션이 있는 의자에 앉으면 골반이 뒤로 기울어집니다. 이것을 골반 후방 경사라고 합니다.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면 하부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사라집니다. 의학 용어로는 요추 전만이라고 하지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허리는 부드러운 아치처럼 안쪽으로 약간 휘어져야 합니다. 이 곡선은 장식이 아닙니다. 공학적 설계입니다. 그 곡선이 체중을 여러 척추뼈에 분산시키고 뼈 사이의 디스크를 건강하고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가구에 푹 빠지면 그 아치가 평평해집니다. 척추는 지지구조 없이 일직선으로 쌓인 블록타워처럼 됩니다. 이제 모든 척추뼈 하나하나가 혼자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뼈 사이의 디스크는 젖은 스펀지처럼 짜여집니다. 시간마다, 날마다, 해마다 말입니다. 디스크 안에 액체가 제대로 흐를 수 없습니다.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얇아집니다. 그리고 이때 압박이 시작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6세 이씨 부인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허리 통증이 아니라 엉덩이 통증이었습니다. 4명의 다른 의사를 찾아가셨는데 모두 고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척추 높이를 측정했고, 아시겠습니까? 단 8년 만에 4cm의 키가 줄어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4cm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척추 붕괴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집에서 어떤 종류의 의자에 앉으십니까? 매일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책을 읽으며 6시간에서 8시간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파가 저기였습니다. 천천히 척추를 으스러뜨리고 있었고 압박된 척추뼈가 아래로 방사되는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을 꼬집고 있었던 것입니다. 엉덩이로 통증이 퍼졌습니다. 엉덩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척추가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부 척추가 압박을 받으면 우리 몸은 이를 보상하려고 합니다. 상부 척추가 앞으로 굽어 체중의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머리가 어깨에서 멀어지며 앞으로 나갑니다. 머리가 앞으로 1인치 나갈 때마다 목뼈에 10파운드의 압력이 추가됩니다. 1인치당 10파운드입니다. 머리가 3인치 앞으로 나가 있다면 매일 매순간 목뼈를 짓누르는 추가 압력이 30파운드나 됩니다. 이런 머리 전방 자세는 더 나쁜 일을 일으킵니다. 가슴 안의 공간을 압박합니다. 폐가 완전히 확장되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얕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뇌로 가는 산소가 줄어듭니다. 머리가 멍하고 피곤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장기들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소화가 느려집니다.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모두 앉는 방식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의자가 편하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편한 것이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 앉아야 합니다. 콘크리트처럼 딱딱한 것이 아니라 골반이 똑바로 서고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단단한 것이어야 합니다. 등바디가 곧은 나무 의자를 구하십시오. 지금 쓰는 가구에 앉아야 한다면 허리 아래쪽에 단단한 쿠션을 두십시오. 부드럽지 않고 딱딱한 말린 수건이나 요추지지 베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지대는 허리를 앞으로 밀어 자연스러운 아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의자 깊숙이 완전히 앉으십시오. 엉덩이가 등바디에 닿아야 합니다.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십시오. 무릎은 90도로 합니다. 머리는 어깨 바로 위에 있어야 하며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2분간 걸으십시오. 1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2분입니다. 이것이 압박 주기를 끊고 디스크로 체액이 다시 흐르게 합니다. 이 부인이 이 정확한 방법을 따랐습니다. 약도 없었습니다. 수술도 없었습니다. 6주 만에 엉덩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개월 만에 키가 1cm 늘어났습니다.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여러분의 의자는 척추를 살리거나 망치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느 쪽이 될지 선택하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척추 압박을 되돌리기 위한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서 5분 안에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 감압 의식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아무것도 먹기 전에 정확히 7분간 부드러운 척추 재설정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십시오. 발뒤꿈치는 벽에서 손가락 2개 너비만큼 떨어뜨립니다. 허리를 벽에 평평하게 누르고 20초간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10초간 풉니다. 이것을 5번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즉시 감압 과정을 시작합니다. 척추뼈는 밤새 압박받았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깨웁니다. 둘째, 앉기 규칙입니다. 한 번에 40분 이상 앉아 있으면 척추를 영구적 손상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타이머를 맞추십시오. 40분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하십시오. 양팔을 천장을 향해 똑바로 올립니다. 하늘을 만지려는 것처럼 최대한 높이 뻗으십시오. 10초간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앞으로 구부려 팔이 바닥을 향해 늘어지게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중력이 하도록 두십시오. 10초 더 유지합니다. 총 30초도 안 걸리지만 척추 건강에 수년을 더합니다. 셋째, 디스크 재생을 위한 수분 섭취 시간입니다. 척추 디스크는 70%가 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잘못 마십니다. 일어나자마자 다른 것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각 식사 후 정확히 2시간 후에 또 1컵을 마십니다. 식사 중이 아닙니다. 2시간 후입니다. 이 시간이 디스크가 최대한의 수분을 흡수하게 합니다. 찬물은 효과가 없습니다. 미지근하거나 실온이어야 합니다. 넷째,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단백질 필요량입니다. 척추 인대는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70세 이후에는 하루 최소 5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대략 손바닥 크기의 부드러운 두부 2조각 또는 계란 3개 또는 작은 흰살 생선 1조각입니다. 하루 종일 나누어 드십시오. 한 끼에 모든 단백질을 먹지 마십시오. 나이 든 몸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다섯째, 금지된 아침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추운 계절에 일어난 후 첫 1시간 동안은 어떤 경우에도 스트레칭 운동을 하거나 야외에서 걷지 마십시오. 척추 디스크는 이 시간에 가장 취약합니다. 찬 공기와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결합되면 인대에 미세한 찢어짐이 생깁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면 천히 자연스럽게 높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하십시오. 여섯째, 모든 것을 바꾸는 베개 조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높거나 너무 부드러운 베개를 씁니다. 베개 높이는 옆으로 누웠을 때 어깨 너비와 같아야 합니다. 어깨 너비를 재십시오. 정확히 그 높이의 베개를 찾으십시오. 베개가 너무 두껍다면 수건을 접으십시오. 등이나 옆으로만 주무십시오. 절대 엎드려 자지 마십시오. 엎드려 자면 경추가 최대 40%까지 압박됩니다. 일곱째, 3번 숨쉬기 재설정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전에 매번 이것을 하십시오. 깊게 3번 숨을 쉽니다. 4박자로 들이쉬고 6박자로 내쉽니다. 이것이 척추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고 체중을 제대로 지탱할 준비를 시킵니다. 대부분의 낙상은 척추를 준비시키지 않고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저는 이 7단계가 수십 년간 고통받은 환자들의 심한 척추 압박을 되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강남의 이 부인이 제 병원에 똑바로 서지 못하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79살이었습니다. 딸이 휠체어에 태워왔습니다. 휠체어에서요. 이 여성분은 정확히 이 7단계를 단 8주 동안만 따라 하셨습니다. 8주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똑바로 서서 제 진료실을 걸어 나가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척추에서 일어나고 있는 압박이 매 순간 여러분의 독립성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그것을 멈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저를 위해 한 가지를 해주세요. 댓글로 가서 정확히 이 말을 적어주세요. 오늘 나는 건강을 선택합니다. 지금 바로 적어주세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말을 적는 순간 여러분은 짐이 되지 않겠다고, 독립성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60세 이상의 모든 지인들과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는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의 친구, 형제자매, 이웃이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군가를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생명줄입니다. 오늘부터 지켜주세요.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건강하고 당당하게 서 계신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척추감압 기법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아침 자세 교정법인가요? 아니면 호흡 운동인가요?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박 박사의 중요한 척추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원인도 모른 채 조용히 고통받고 계실 수 있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